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엔비디아에서 Arm을 47조에 인수했다는 소식을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영국의 Arm이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에 동시 투자 중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삼성전자에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가 아직 Arm을 완벽하게 인수한 건 아닙니다. 각국의 반독점 심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독점 심사는 짧게 잡아도 18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통과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중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영국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인수는 무산됩니다. 2018년에도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하려고 할 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요. 2019년에는 퀄컴이 NXP 반도체를 인수하려고 할 때 중국의 반대로 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rm의 사업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Arm은 IP를 팔아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IP는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모바일 AP를 설계할 때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Arm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아키텍처와 명령어를 가져다 씁니다. 일단 기본 재료는 Arm에서 가져와서 뼈와 살을 덧대서 나름대로 설계를 최적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재료를 직접 농사 지어야 된다면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올 겁니다. 저 같으면 김치 안 먹고 맙니다. 그나마 배추나 고춧가루, 멸치 액젓 같은 재료를 마트에서 돈 주고 사오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이렇게 재료를 사와서 가공하는 업체가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업체이고 엔비디아가 인수한 Arm은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써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계 역량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로 설계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똥으로 만들면 똥맛일 겁니다. 그래서 Arm의 설계 자산과 팹리스 업체의 설계 역량이 모두 뛰어나야 고성능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를 전량 수주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퀄컴은 세계에서 모바일 AP 설계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인데 그 스냅드래곤 875도 Arm의 IP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삼성도 엑시노스라는 모바일 AP를 설계하지만 퀄컴만큼은 설계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자체 CPU 개발을 포기하고 아예 Arm으로부터 통째로 말리 CPU 코어를 가져다 씁니다. 전 세계 모바일 AP의 95%가 Arm의 IP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 영향력이 정말 막강합니다. 그래서 Arm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죠. 지금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삼성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대략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고 나서 갑자기 로열티를 엄청나게 올린다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끼워 팔기를 한다거나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면 소송 등의 문제로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섣불리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하긴 과거의 전력으로 보면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자사의 그래픽 기술을 도용했다면서 삼성과 퀄컴에게 소송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무대포로 나오면 삼성이나 퀄컴, 애플, 하이실리콘, 미디어텍 같은 모바일 AP를 설계하는 기업들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Arm과 엔비디아의 기술력 결합으로 인한 삼성의 영향력 약화입니다. 삼성은 현재 인공지능 관련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엑시노스 990에 신경망 처리 유닛인 M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나 삼성에서 NPU 개발에 지금까지 엄청난 공을 들여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AI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미 지포스 그래픽 카드에 AI 연산에 최적화된 텐서 코어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암 아키텍처에 지포스 기술이 접목이 되면 모바일 AP 산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삼성의 NPU 영향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GPU는 고전력, 고성능의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암 아키텍처는 성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애초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저전력 구조입니다. 특히 암의 말리 GPU는 성능이 구리기로 유명한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기술력이 적용이 되면 정말 황소개구리 같은 성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엑시노스에 암의 말리 GPU를 버리고 AMD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 AMD보다도 GPU 기술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아무래도 모바일 AP를 굉장히 뛰어난 성능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 자체만으로도 모바일 AP 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에게는 좋을 게 없죠. 굳이 엔비디아가 뛰어난 AP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갑질을 통해서 삼성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삼성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로 모바일 AP와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사상 처음으로 삼성 파운드리에 차세대 주력 GPU 물량을 전량 몰아줬습니다. 고가의 EUV 공정이 아닌 8나노에서 저렴하게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결과가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다음 물량을 따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가 계약을 따낸다면 파운드리에는 대형 호재입니다. 암 인수가 확정이 되면 엔비디아는 거대 공룡 기업이 됩니다. 이런 공룡 기업을 파운드리 고객으로 확보하면 TSMC 추격에 엄청난 힘이 실릴 겁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133조를 비메모리에 투자하는데 그중 98조가 파운드리에 투입이 되고 나머지 35조가 R&D와 팹리스에 투입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이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파운드리라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모바일 AP는 팹리스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가 만약에 동시에 작용한다면 팹리스로 인한 실보다는 파운드리로 인한 득이 더 크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사실 팹리스는 미국이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성은 이것저것 하는 사업도 많은데 애플이나 퀄컴처럼 팹리스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이 파운드리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라는 겁니다. 파운드리가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바일 AP에서 손해를 보고 파운드리에서 엔비디아를 잡는 게 삼성에게는 훨씬 유리할 겁니다.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가 아무리 인수한다고 해서 삼성에게 딱히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AP가 물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삼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부분을 차지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덩치가 커진 엔비디아를 잘 구워 삶아서 고객사로 확보를 하면 파운드리에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연매출은 최근 상승세를 감안을 해도 아무리 잘 쳐져야 20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연매출은 한 2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삼성 앞에서는 꼬마입니다. 더구나 암의 몸값이 47조라고는 하지만 연매출은 2조를 살짝 넘기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규모만 놓고 봐도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삼성에게 걱정할 정도의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 거대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이 엔비디아가 아무리 인수했다고 해서 걱정할 정도의 타격을 받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최종 판단은 본인이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